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열전 김갑수입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 노래 생각나십니까? 나이 좀 있는 분들은 다 아는 옛날 노래입니다. 신중현 씨의 그 유명한 가요. 제목이 미인이었죠. 미인에 대해서 한 번쯤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곰곰 생각을 해보면요. 미인이라는 것의 정형이 언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 시대에 따라 변하고 그때그때 풍조에 따라 변화하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말이죠. 사람 외모가 요즘처럼 중요할 때가 또 있었나 싶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의 생김새를 보면서 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일종의 선입관도 어떤 판단도 갖게 되고 그러죠. 매력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 미인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사회학적인 고찰도 함께 따를 것이고요. 예, 한남대학교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얼굴연구소 소장인 조용진 교수를 만나서 도대체 미인이 뭔지 어떻게 생겨나는 건지 얘기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얼굴학자로 불리시는 분입니다. 얼굴연구소 소장 조용진 박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분야에서 그만의 자리가 있는 게 참 행복한 거거든요. 혹시라도 결례되는 질문이 아닌가 모르겠는데 관상 보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까? 예, 그건 어떻게 다릅니까? 관상은 이제 길흉화복을 예측하려는 것이 목적이죠. 예,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문화적으로 얼굴이라는 것이 문화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 선생님은 그러니까 인문적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본다 이런 것이군요. 예. 그럼 말하신 김에 말이에요. 얼굴연구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첫째 제가 하는 것은 예, 얼굴 과학입니다. 이제 얼굴이라는 게 과학적인 연구 대상이 아직 아니었는데 얼굴을 자연과학자가 하나의 자연물 연구 대상으로 보고 연구하는 태도로서 도대체 한국인 얼굴이 뭔가, 사람의 얼굴이 뭔가 이걸 네. 우선 보는 겁니다. 예. 그걸 토대로 해서 공학적인 응용 방법을 모색하는 겁니다. 이 얼굴을 공학적으로 이용할 방법이 없을까? 물론 다른 나라에서 다 하는 겁니다만 또 뭐 저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니까. 네, 그다음에 얼굴과 관련된 이제 문화 현상입니다. 예, 왜 조선시대에는 이런 얼굴을 미인으로 보다가 요즘엔 왜 또 안 그렇게 됐는지, 맞아요. 왜 우리 한국인 눈이 이렇게 바뀌어 변해버렸는지, 음. 이것이 우리한테 유익한 건지, 장래에 손해나는 일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진선미를 추구하는 게 우리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니까 한국인이 추구하는 미적 가치의 소재가 어디 있나, 뭐 이런 걸 또 생각해 보는 거죠. 네. 저도 국학전공자란 말이에요. 옛날 그 자료에 나오는 거 보면 얼굴이 둥글럽죠. 동그랗단 말이죠. 그리고 앵두 같은 입술에 다 있는데 이제는 갸름하고 이렇게 얼굴이 갸름하고 작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요즘 예쁘다 풍조가 그러죠. 그렇습니다. 근데 길거리 가보세요. 다 그렇게 변했어요. 예. 옛날 얼굴 가진 사람도 물론 있는데 예. 대부분의 젊은 여성들이 갸름해졌단 말이에요. 예. 아니 다 성형수술했을 리는 없고 예. 갸름한 게 예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다들 저렇게 갸름해지나. 전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변화합니다. 마음에 따라서. 그런 게 되는군요. 변화하는데 그걸 이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얼굴을 500군데 자루 재서 네. 과연 이제 동일인이 그런 얼굴을 좋게 볼 때 자기가 좋게 보는 얼굴 방향으로 바뀌는지는 증명할 수 없었지만, 찾을 수 없었지만, 한국인이 어떻게 얼굴이 변화하나 이건 계속 추찰을 해봤습니다. 예. 그 수치를 가지고 최근 20년간의 변화를 보니까 한국인이 20년 동안 많이 변화했는데 우리가 말하자면 미남이라고 생각하는, 미녀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이제 또 한 가지 그 사회에서 미인으로 통용되는 얼굴이
결혼의 우위를 차지합니다. 아, 우성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자식을 16.5% 더 낳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사회가 지향하는 얼굴을 가진 인구가 많아진다. 조금씩 많아지는 겁니다. 예. 아, 그건 상당히 그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이 되는군요. 예. 아,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 사람도 얼굴 연구를 통해서 규명해내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뭐, 저 원주 사람 말 다르고 강릉 사람 말 다르답니다. 이건 전라도, 강원도 수준 차이 정도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지역적 특색이 생겨날 것 같은데 이 예. 동북아 쪽에서 예. 뭐 한중일 비교를 자꾸 하게 되는데 이 한국인 나름의 어떤 고유성 같은 게 있다면 얼굴 있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예. 가능할겠죠. 그럼요. 예. 그런 얼굴은 이제 왜 생기는 거냐면 사실은 사람도 포유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젖발이 동물처럼 결혼을 4kg 이내 이성과 합니다. 네. 그렇죠? 결혼이라는 건 남자 여자가 만나야 결혼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마주쳐야죠, 일단. 마주쳐야 되죠. 예. 근데 사람이 4kg가 넘어가면 그 이동 거리가 상당히 시간이 걸리게 돼서 잘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4kg 이내에서는 자주 만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만나는 빈도가. 그럼 만나다 보면 정도 들게 되고 예. 서로를 잘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결혼까지 되게 되는 거죠. 또 생물학적으로 여자에게서 성 페로몬이 반경 4kg를 풍깁니다. 네, 그래서 그 한 여자의 그 동물적인 매력이 4kg 이내의 남성에게 골고루 뿌려지는 겁니다. 그럼 또 남성에게서는 이 코 바로 입구에 서비후각계라고 그 여자 냄새를 맡는 전용 회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까이 있는 남자 여자는 하여간 서로를 잘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서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예를 들어서 눈썹 흐린 남자가 있는 가까이에 눈썹 흐린 여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의 이동 단계에서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눈썹 흐린 남자와 눈썹 흐린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눈썹 흐린 자식이 5명이 나오게 되죠. 예. 그래서 그 지역에는 눈썹 흐린 사람이 많아집니다. 이런 원리로 중국에서는 중국 사람끼리 결혼하고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끼리 결혼하고 그렇죠. 이걸 1000년, 500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용모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 거기에다가 얼굴을 특징을 만드는 이 용모 유전자는 수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없어지지 않고 자손에게 잘 물려지기 때문에 네. 중국인 용모는 중국에 잘 남고 한국인 용모는 한국에 잘 남고 일본인 용모는 일본인에 잘 남아서 그 각각 얼굴이 같은 동양인인데 네. 달라지게 되고 이대로 놔두면 점점 특징이 생겨서 강화됩니다. 자, 오늘 주제가 미인입니다. 뭐 얘기 도입부터 상당히 좀 재밌기도 하고 그런데 글쎄요, 그 미인에 대해서 이제 우리 듣기 좋게들 이런 말 하죠. 뭐 마음이 예뻐야 미인이다. 뭐 근데 그건 말이고 실제로 가령 얼굴학자가 본다면 이제 생김새, 구체적인 어떤 형상을 갖고 이제 접근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본격적으로 또 들어가기 전에 말이에요. 미인이 갖고 있는 감성의 힘이라고 그럴까?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감성의 힘을 가진 존재가 미인으로 설명이 되는군요. 야, 조 선생님 도대체 우리 미인하면 당장 그 영화배우 유명한 사람들 이제 여배우들 착 떠올리거든요. 예.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선생님 그렇죠. 책에 쓴 표현대로 하자면 쾌감을 느끼게 하는 예. 존재다. 그게 보편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답은 미인이 되려면 예. 기분 좋아지게 해주면 미인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미인이 주관적일 수도 있고 그러나 보편적인 호소력도 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표현하신 대로 하자면 바라봐서 기분이 좋아지는 존재가 된다. 근데 거기에 이제 일정한 역사성을 부여해 보자면요. 예. 지금 아름답다는 게 100년 전에 500년 전에 똑같이 아름다운 거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신윤복의 미인도에 등장하는 그 얼굴이 지금 현대인들 여성이라고 한다면 미인이겠느냐. 예. 또 뭐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한번 거슬러 가보도록 하죠. 네. 조선 시대에는 한국 사람끼리만 모여서 몇천 년을 살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스러운 얼굴, 그게 말하자면 익숙한 얼굴이고 그 얼굴이 미인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예. 신윤복의 미인도에 나오는 얼굴은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의 그런 얼굴 특징을 가진 겁니다. 원형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눈썹이 흐리고 눈썹이 짧고 눈도 작고 코도 작고 입도 작고 얼굴은 둥글럽적하고 요즘에는 그런 얼굴을 이제 고전미인이라 이렇게 이름을 새로 만들어 붙였지만 사실은 조선시대에는 그 얼굴이
전형적인 미인이었던 거죠. 예. 예. 근데 또 사람이 이제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치라는 건 결국은 이성으로 추구하는 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해방 후부터는 서양 사람이 아주 우리한테 도움도 주고 예. 훌륭한 것 같아. 그런 가치의 변화가 오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서양 사람 닮은 형이 미인으로 간섭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중에 서양 사람 닮은 형, 또 우리말로는 윤곽이 뚜렷한 형이죠, 말하자면. 네. 예. 그래서 이목구비가 분명하게 보이고 유명한 예. 존재들로 얘기하면 이미자 얼굴을 받아들이다가 패티김으로 옮긴 거예요. 그렇게 되는 서양 셈이군요. 얼굴 같은 참 늘씬하고 예. 길쭉길쭉하고 예. 그렇게 예. 되네요. 예. 이 가령 서양민의 모습들, 서양 여성의 모습이 저게 더 우월하다, 저게 더 멋있다 이렇게 바라본다는 의미는 뭘까요? 추정을 해보자면 서양이 더 부유하고 그렇죠. 더 힘세고 더 예. 압도적이다. 어떤 유용성 개념, 그렇죠. 사회적인 어떤 선택의 개념. 그러니까 예. 꼭 옳고 그르고 따지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봤을 때 더 힘센 것을 선망하는 그런 마음의 발로라고 봐도 그렇죠. 될까요? 결국은 그것이 좋다는 가치이기 때문에, 예. 좋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유용한 좋은 거기 때문에 좋을 거라고 보고 그것을 미로 보는 것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예. 미에는 유용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하는 방향성이 있을 수 있겠네요.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선생님은 우리의 뭐 주로 젊은 층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만 이제 좋아한다는 게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예, 전통 미인하고는 예. 다른 얼굴형을 좋아하는데 그것이 올바른 그런 방향이 되는 겁니까? 선생님 판단을 해보신다면. 예, 그러니까 이제 한번 우리는 이제 지혜를 과거의 역사 속에서 찾아보고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어떤 사회가 융성 발전할 때는 유감스럽게도 턱이 큰 형을 미인으로 봤습니다. 그게 입증이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 초기에 예. 아르카이크 시대의 조각들의 얼굴을 자료 재보면 네. 이마보다 코가 길고 코보다 턱이 깁니다. 길이만 긴 게 아니라 옆도 큽니다. 하각이 큰 거군요. 하악이 하악이. 큰 그런 얼굴을 미인으로 봤던 겁니다. 예. 이제 클래식 시대가 되면 예. 이마 높이하고 코하고 턱까지 여기가 1대1대1 정확하게 맞는 형을 좋게 봅니다. 비례가 딱딱딱 예. 지어주는 예.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헬레니즘 시대가 되면 턱이 작아집니다. 작은 형을 미인으로 보는 겁니다. 예. 턱 큰 사람도 있죠, 그 시대에. 그런데 턱이 작은 형을 미인으로 보는 겁니다. 미남으로 보는 겁니다, 남자도. 예. 그렇게 해서 또 유럽에서도 뭐 신고전주의 시대라든지 이런 때는 좀 턱이 큰 형을 좋게 보다가 뭐 로코코 시대라든가 이런 때는 또 이제 작은 형을 좋게 보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도 보면 조선시대 초에는 만며느리형이라는 큰 얼굴을 좋게 만며느리가 보다가 아니라 해갖고 있죠. 넙대대한 얼굴. 그렇습니다. 예. 중기에는 또 이게 이제 1대1대1의 이런 형을 좋게 보다가 예. 그 신윤복의 미인도가 나오는 그 시기에는 턱이 작은 형, 어려 보이는 얼굴을 좋게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조선시대 역사가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좀 구분이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예. 조선 쇠만기였던 그렇습니다. 거죠, 그때가. 이런 사실은 뭐냐면 사실은 남성적인 얼굴을 미인으로 본다는 것은 그 사회가 남성적인 것을 좋게 본다. 그다음에 턱이 작고 그런 얼굴을 좋게 본다는 것은 유약한 것을 미로 본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사회의 기풍이 유약해진 거니까 진취적 기상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 사회의 힘이 적응력이 이런 발전력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지금 선생님의 분석을 좀 단언적으로 생각하면 턱이 크고 완강한 거를 좋아한 것은 그 남성 얼굴의 특징인데 예. 그것은 진취적이면서 뭔가 새로운 그렇죠. 걸 만들어가는 좀 도전적인 시기였기 예. 때문에 그 사회가 활력 있고 왕성하다. 예. 근데 지금은 가령 우리 사회의 경우는 그 반대 측면을 보여준다. 예. 여성학자들이 뭐 비난하고 그러신 적은 없었죠, 아직은? 예, 뭐 그렇게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건 분명히 과학적인 어떤 예. 데이터에 의한 어떤 예. 성취 결과물이니까요. 예. 뭐
섬세한 질문거리, 뭐 신분에 따라, 뭐 지역에 따라, 뭐 여러 가지 질문거리가 지금 뇌리 속에 있습니다만, 예. 그냥 제가 좀 좁혀갈게요. 예. 남남북녀 그러는데, 예. 아니 생김새를 규정하기에 남쪽 북쪽이라는 참 좁은 한반도라는 게 뭐 그렇게 큰 데가 아니지 예, 않습니까? 예. 근데도 그게 생기나 보죠. 그렇죠. 북방계는 이제 결국은 남남북녀의 그 산지가 어디냐면 예, 북녀의 산지가 평양과 강계입니다. 관계. 평양과 강계가 예, 그 산지 내륙 지방입니다. 이 여기에 북방계가 먼저 내려와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던 거죠. 예, 예, 거기에도 남방계가 있지만 북방계 인구가 많은 겁니다. 예, 그래서 북방계들이 이제 사회의 주도권을 잡고 있던 시절에는 북방계형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좋은 걸로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마가 높으면 못생겼다고 보는데, 네, 예, 북방계들이 이마가 높습니다. 근데 조선시대는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네. 이마가 높아야 관운이 있다. 그래서 좋게 보고 그 지금도 그래요. 그렇습니다. 선생님도 상당히 그 관운과 예. 관운뿐이 아닙니다. 재물이 있어 보이시는 그런 예, 이미지신데.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반면에 이제 이제 남쪽은 남쪽으로 가면 예. 이제 남남이라는 게 뭐냐면 남방계형인 남자입니다. 근데 남방계형인 남자는 이제 눈썹이 진하고 눈이 크고 우락부락하고 코도 주먹코 개발코로 예. 예, 넓적하고 그러니까 수염도 많고 체구도 작지 않습니까? 최근 남방계라면? 키는 작지만 땅따라죠. 작고 다부져 땅따라. 보이죠. 예. 다부진 얼굴 예. 모습. 예. 근데 그 중에 키 큰 사람도 있죠. 그러면 이제 그 형은 이제 예, 아주 그 남자로서 남성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성스러움을 좋게 보는 사회였기 때문에 예, 그 형을 이제 좋게 봐서 남남북녀라 이런 말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 사람끼리 결혼하기 때문에 예. 그 지역 얼굴 특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강계 평양에는 평양미인 강계미인형이 만들어지게 되고 예, 유명한 기생도 그렇습니다. 나오고. 예. 진주에 가면 이제 진주미인이라는 이제 말이 있었는데 조선 시대에는 그건 남방계형이 가미된 미인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지역에 따라서 또 미인도 이제 유형이 달라지죠. 예. 선생님, 하물며 생김새도 말이에요. 아, 저게 멋있다. 저게 미인이다. 저게 아름답다. 이게 몇십 년 상관으로도 확확 막 변해오는 것 같단 말이죠. 네. 많이 변합니다. 예. 예, 그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까 이익의 관점, 예. 나에게 더 우세하고 강력한 존재를 좋게 본다는 이제 그것도 있을 텐데 어떤 관념이라는 게 그냥 계속 변해오는 건가요? 예. 결국은 그 세 가지 시각적인 익숙함과 그 시대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그다음에 그 예전에는 예를 들어 조선시대 같은 때는 성적 매력이 풍기는 것을 천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요즘에는 그런 걸 섹시하다 오히려 뭐 좋게 해서 보고. 너 치켜 올리죠. 예, 현대 한국어에서는 아름답다와 섹시하다가 동의어입니다. 예, 이런 이제 섹시관에 대한 그 관용성, 예, 이 세 가지가 이제 어우러져서 그 사회의 미모관이 되는데, 전에 이제 보셨던 그런 예전형 미인은 아무래도 성적 매력이 있는 것은 기피하던 문화였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볼 때는 딱딱해 보였던 거고, 예. 예, 이제 그때 눈으로 지금을 본다면 뭐 천박하기 이를 데 없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그렇겠네요. 것들이 달라진 요인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그 미인을 통해서 이제 이 풍속사도 들여다보고 그렇거든요. 더 조금만 넓혀서 소위 여성미, 남성미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건 물론 전통적인 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 뭐 양성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얘기하려는 그거하고 이제 다른 맥락이 예. 이제 될 텐데 이것도 분명히 변해 올 거죠. 왔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미로 보느냐, 미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해낸 건데 결국은 남성적인 것, 뭐 거친 것, 힘 있는 것, 뭐 이런 것을 좋다. 그런 것을 미로 보려는 관점과 부드럽고 약하고 따뜻한 것이 좋다라고 보려는 관점,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이 교차해가면서 미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뭐가 좋으냐? 남성적인 것을 추구하는 시대는 그 사회가 아무래도 강팍합니다. 예. 그래서 발전하기는 하지만 예. 예, 그 사회에 즐거움이 적습니다. 예. 일은 잘 되고 보람도 있고 예, 그런 점이 있지만 순수한 사람으로서의 즐거움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무래도 적어지게 됩니다. 근데 너무 그런 또 즐거움을 추구하면 사회가 반드시 동물적 본성에 흘러서 퇴폐적으로 흐르게 마련이죠. 예, 그러니까 여성적인 미의식이 그런 뜻은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유약하고 퇴폐한 사회 현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럼 좋은 게 뭐냐? 결국은 그 중간형인 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고전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고전적 스타일. 그러니까 미술사적으로 말하는 고전이죠. 단지 시대적으로 고전이 아니라 미술사적으로 말하는 고전.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 중간에 가장 좋은 상태. 예. 결국은 가장 바람직한 미의식도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어떻게 생긴 것, 그러니까 남성적인 느낌을, 여성적인 느낌을 선택하는 것도 다 이제 한 시대의 흐름을 표징하는 그런 예. 모습이라 하는 말씀이네요. 간단히 더 덧붙이자면 옷차림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차림새도 또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 실용성만을 생각하고 만든 옷차림 이런 것은 이제 미술사적인 의미로 본다면 아르카이한 고전적인 남성적인 미의식이라고 볼 수 있고 예. 장식이 많이 붙으면 그러면 그걸 이제 헬레니즘적인 이런 미의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두 가지 사이에 복식사도 전개가 되는데 저는 고전적 인상의 얼굴에 고전적 그러니까 남성 지나치게 강한 것도 아니고 실용성만 가진 것도 아니고 지나치게 장식적이지도 않은 그 중간형을까지 갖추게 되면 얼굴과 몸매가 다 어울리는 이런 미인이 되지 않을까 그 말이고 네. 결국 이제 마음도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그런 걸 좋게 보게 되니까. 네, 남자들의 전형적인 옷차림, 또 여자들의 차림 이게 다 그러니까 신체의 구조에 따른 그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가령 와이셔츠 단추 끝까지 다 채우고 넥타이 매는 것도 그런 것 같고 미술사 시간에 우리 꼭 배웠는데 쉐라의 그 파리 센강에서 공원에 나온 사람들 여자 이렇게 걸어가 보면 뒤가 무슨 꽁지가 하나 달린 것처럼 이렇게 착 강조하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원인이 있는 거군요. 신체 특징을 다 강조한 거죠. 여성적 신체 특징. 엉덩이가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게. 예. 예. 사실 이제 그 여자는 이게 요추하고 그 엉덩이 엉치뼈, 이 천골하고 이 각도가 좀 더 큽니다. 네. 그래서 남자는 이렇게 생긴 데 비해서 여자는 이렇게 들려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아기 낳는 산도를 넓히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인데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걸음을 걸을 때 남자나 여자나 12도 엉덩이를 좌우로 흔듭니다. 네. 이때 이렇게 생긴 사람이 12도 흔들면 엉치가 요만큼 이동하지만 이렇게 들린 사람이 12도 흔들면 이동 거리가 훨씬 크니까. 그러네요. 예. 이제 그 조그마한 차이를 그 의상을 통해서는 더욱 더 강조하면 그게 이제 여성적으로 이제 보이고 이제 그런 효과라고 볼 수 있죠. 네. 여성적으로 보이고 남성적으로 보이는 것이 다 이제 그 시대의 어떤 환경에 따른 것이다. 예. 어느 걸 더 선호하는지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여성을 더욱 여성스럽게, 남성을 더욱 남성스럽게 하는 사회는 그 가치 판단이 기준이 분명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 사회에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는 이제 유니섹스 모드라고 그래서 네. 옷도 남자 여자 구별이 없고, 구별 없어지는 뭐 머리도 구별 없고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돼버리지 않습니까? 예. 또 뭐 방송에 나와서 하는 아나운서들의 말도 사실은 많이 이제 구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여자 아나운서는 여성스럽게 얘기하고 네. 남자 아나운서는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많이 이렇게 이제 상냥하게 그 중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런 거면 이제 좋게 말하면 그 사회 가치의 다양성을 용인하는 사회다 이렇게 하는 현상이라고 보겠지만 또 부정적인 면에서는 가치가 분명하지 않은 사회라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네. 예. 그래서 조선시대 같이 예를 들어서 미모관도
북방기적 미모관 일변도 500년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사회 가치가 분명한 겁니다. 예, 이게 요즘에는 미인도 이제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인의 출연율을 조사해 보면 20년 전에는 한 14.8% 정도 됐습니다. 예. 근데 요즘에는 한 23% 됐습니다. 요새는 다 이쁜 것 다 같아요. 이쁜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뭐냐면 미인의 수가 늘었다는 점도 되겠지만 사실은 미인으로 보는 눈이 넓어진 거니까 아, 기준이 불분명해진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보통은 이제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그다음에 복식, 예. 꾸미기를 잘 꾸미게 되고 예. 그다음에 더 이제 이 관리에 집중하고 그렇죠. 미용술이 이래서. 발달하고 예, 예. 예. 뭐 그렇게- 그런 영향도 있죠. 예. 그러나 이제 저는 모양을 가지고 연구하니까 네. 그 중에 색깔이니 표정이 이런 걸 다 배제하고 모양만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런 영향보다는 우리의 관념이 넓어져서 시야가 넓어진 거네요. 그래서 아 저것이 이쁘다라고 하는 허용치가 훨씬 다양하고 넓어졌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준이 모호해졌다. 예. 앞으로 더 모호해질 거다. 그러면 미인 수는 늘어나겠지만 그 우리 한국 사회가 추구하는 정신적 가치는 희미해지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예, 항상 장점을 취하고 약점을 보완하려는 그런 노력을 이제 찾아야겠죠. 네. 당신이 진주미인 광기 산옥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산옥입니다. 저처럼 천한 기생을 이곳까지 불러주시다니 고맙습니다. 천하다니요. 당신의 이름을 만난 건 황현의 매천야륙에서입니다. 당신의 기계가 그 어떤 양반보다 더 높았습니다. 눈길이 안 갈 수가 없죠. 제 이름 산홍은 진달래꽃이란 뜻입니다. 봄이면 온 산을 붉게 물들이지요. 흔하디 흔한 꽃입니다. 그런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진달래꽃으로 만든 화주를 마시고 취해서 실수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요? 진달래주나 국화주, 흔하디 흔한 꽃으로 만든 약주지만 그 향이 그윽하고 만드는 일이 워낙 정성스러운 일이라 마시는 이 또한 쉽게 취할 수 없습니다. 취해도 멋을 잃지 않지요. 당신의 기계가 그 수를 닮았다는 뜻입니까? 조선 팔도에서 명성이 자자한 진주미인의 참모습이 절로 다가오는군요. 이지용이라고 아시지요? 1905년 내무대신으로 을사조약에 적극 찬성한 사람입니다. 을사오적 중 한 사람이지요. 그 사람의 권세가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했다고요? 그런데 어찌 맞섰습니까? 당신을 천금을 주고 첩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맞서셨다고요? 네, 거절했습니다. 이리 말했지요. 세상에서 대감을 을사오적의 괴수라고 합니다. 저는 비록 천한 기생이지만 얽매인 데 없는 사람인데 왜 역적의 첩이 되겠습니까? 화답은 매질이었습니다. 을사오적다운 선택이지요.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그때 이지용과 산홍 당신의 이야기를 두고 누군가 풍자하는 시를 지었다고요. 시가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 다투어 내국로에 모여들어 노비처럼 굽신거림이 날로 분분하네. 그대 집에 금과 옥이 지붕만큼 높아도 산홍의 마음 한 점 사기가 어렵구나. 제 마음이 가지런는데 어찌 첩으로 가겠습니까?
사람이 금과 옥으로 살 수 없다는 건 교수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선한 기생이라 하더라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알고 있습니다. 논계 아시죠? 진주의 유명한 의기 아닙니까? 논계의 사당을 참배하고 시 한 수도 남기셨죠? 일 없는 세상에 부끄럽다고 당신은 썼습니다. 부끄러운 건 어쩌면 당신이 아니라 그 시대를 그렇게 만든 이지용 같은 자들인데도 말입니다. 백성이라면 모두 부끄럽지요. 조 교수님, 전 부끄러움을 아는 기생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세상을 모르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미인이라는 말을 아시는지요? 미인은 시대가 낳은 산물인데 정작 우리 시대의 미인들은 시대를 잘 보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군요. 어찌 저만 미인인가요? 평안도 기생 황진이, 전라도의 매창, 제주의 만덕, 그런 분들이 미인이겠죠. 조 교수님, 언제 시간이 된다면 그분들과 화주라도 하고 싶습니다. 미인대회 말고 진짜 미인들의 회합 같은 것 만드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땐 저도 가고 싶군요. 네, 꼭 오셔야지요. 황진이, 매창, 만덕 모두 부르겠습니다. 네, 산홍이 이런 존재였었구나 새삼 인식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조선시대 미인하면 일단 기생, 관기 뭐 이런 존재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생에게 요구한 것이 의외에도 또 절개였던 거죠. 산홍이 그 모든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건데요. 이렇게 조선조에 요구했던 미인상하고 이 현대 민상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오늘 얘기의 기조 아니었겠습니까? 예. 조금 더 심화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 이제 제가 조선 미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제 팔도 미인도라는 병풍을 보고부터입니다. 이 팔도 미인도라는 병풍은 채용신이라는 구 한 말에 예. 그 화가가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 병풍인데, 그 병풍에는 이제 각 팔도를 대표하는 미인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동시대 인물이 아니고 역사상의 의로운 행적을 기린, 즉 행동이 아름다운 그것을 포함해서 미인이라고 이름을 가치를 부여해서 이제 그린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각 도별의 얼굴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거기에 이제 평양 기생은 계월향이 나와 있고, 이분은 이제 임진왜란 때 적장의 그 목을 베긴 것으로 진중해서 그렇게 알려진 분이죠. 그분은 이제 북방계형 미인으로 그 특징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다음에 진주 미인 산홍은 그 미인도 병풍에서 북방계형에 남방계형이 가미된 그 역시 그 진주 미인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이 화가 채용신이 이 팔도의 미인들을 다 만나보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임진왜란 때 400년 전에 그 생존 당시에 100년 전에 그 계월향을 만나봤겠습니까? 그런데 그 북방계형 미인, 평양 미인의 특징을 잘 묘사해 놓고 있는 겁니다. 저기도 그 다른 각 도별 미인도 잘 묘사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당시에는 이런 미인에 대한 지식이 당시 양반들 지식인들의 어떤 필수와 지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마치 뭐 팔등신이 미인이래라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그런 미인에 대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보편적인 이런 하나의 지식의 하나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팔도 미인들을 통해서 보면 그분들이 용모가 아름다웠다는 점도 물론 있지만 거기에 의로운 행적이 반드시 가미가 되어서 미인으로 우리가 기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미인에도 정신적 가치를 구유한 경우에 더욱 미인으로 완전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이제 낭독의 힘이 함께하는 시간, 울림이 있는 인문학 순서입니다. 오늘 얼굴 연구소 소장이시죠. 예, 인물의 얼굴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또 역사적인 것들을 고찰해내는 그런 분이신데요. 조영진 박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선생님 저서가 있는데요. 우리 몸과 미술, 그리고 미인. 오늘 뭐 테마가 미인이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인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고난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마법과 같은 매력을 발산한다. 그 아름다움은 그저 받은 것이다. 인생의 첫걸음부터 미인은 감각적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 이 능력을 잘 활용하면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고 건강과 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 함부로 하면 결국은 자신과 주변을 욕되게 하고 만다. 그러므로 미인에게는 자신을 잘 관리하는 힘이 필요하게 된다. 이제는 교양과 능력, 시각적 아름다움과 표정, 활동성과 매력, 이런 상반된 것들을 모두 갖추어야 진짜 미인이 되는 이런 전인적 미인 시대가 되었다. 이 시대에 대비하는, 자기를 관리하는 이런 미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네, 선생님 그 낭독해 주신 대목이요. 참 옳은 말씀입니다.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외모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양이나 품성이나 모든 것이 뒷받침이 돼야만 제대로 완성된 미인 아니겠냐 하는 것.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로지 그냥 반짝하는 생김새, 거기에만 너무나 몰두하는 것 같은데요. 역사 속에, 긴 역사 속에 사람들이 외모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그런 모든 것이 연구됐을 텐데요. 선생님 지금의 풍자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이제 예전에는 아무래도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던 시대였습니다. 요즘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용모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기피하고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겼었죠. 동양에서도 여자야가 갖춰야 될 네 가지 덕목을 부덕, 부언, 부공, 부용, 이렇게 갖춰야 될 네 가지 중에 덕이라는 건 이제 결국은 품성을 말하는 거죠. 언이라는 건 말씨를 말하는 거고, 공이라는 건 솜씨를 말하는 거고, 용을 맨 뒤에 뒀습니다. 용모를. 용모가 네 번째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용모를 너무 중시하려는 생각이 있으니까 성현들이 그걸 나쁜 본성이라고 보고 그걸 누르기 위해서 이런 가르침을 준 거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에 비해서는 그런 걸 강조하는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제 그 일본은 우리 생각에는 많이 우리보다 먼저 그런 풍조가 변화했을 것 같지만, 미모관을 조사해 보면 아직도 일본은 그런 보수적인 미모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모, 너 성형 수술했지? 이렇게 말하면 일본서는 원수되기가 쉽습니다. 왜? 성형 수술이나 하고 다니는 그런 여자로 나를 너는 보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엄청나게 무례한 말이군요. 무례한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자기 인생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가려는 적극적인 태도로 보고 성형 수술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대놓고 물어보고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런 전통적인 풍조에서 더 빨리 벗어나서 있는 거죠. 뭐든지 지나치면은 그 부정적인 요소가 그만큼 또 많이 산출되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우리의 한국 사회의 풍조가 우리의 한국 사회의 개성을 만든 건 틀림없지만, 그러나 역시 이런 말초적이고 용모적, 지향적인 것은 조금 누르고, 역시 우리 조상들이 그 다른 나라에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하던 그런 가치였으니까
이런 정신적 가치에 조금 치중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뭐 개척자의 길 고단하게 걸어가시는데요. 또 듣는 저는 아주 유쾌했습니다. 재밌기도 네, 했고. 고맙습니다. 예.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